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저와 함께 1년 동안 사회문화 1등급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1년 연중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제 강좌와 교재 또 가장 중요하죠. 이 강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회문화 만점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 어떤 교육업체, 어떤 선생을 만나서 어떤 교재를 공부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 번 선생님을 선택하고 나면 그 중간에 교체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테고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을 골라서 정말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따르죠.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해도 나와 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남들은 또 이 선생님 걸 들어보면 참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개념이 부실하다, 통계가 좀 풀이 방식이 이상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소문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못 고르고 이 선생님을 고를까, 저 선생님을 못 고르고 저 선생님 고를까, 아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것에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고 깨끗하게 사회문화는 윤성훈과 함께하면 만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 선배님들이나 뭐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문화는 윤성훈 거 듣는 게 좋아 라고 소개를 듣고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그냥 이 한마디면 그만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한마디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17년 동안 사회문화만 전문적으로 해온 강사다. 올해로 이제 18번째 수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한 관록이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저와 함께 했을 때 사회문화 정말 만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뭐 사회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법과 정치, 경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사회문화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뭐 출중한 능력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의 장점이라면 오로지 사회문화만 가지고 일생 살아왔다는 거죠.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면서 꿈에서도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 꿈을 꿉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일과의 전체가 사회문화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상당히 개념 하나하나에 민감하고 또 통계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보통 괴로움을 수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과목들의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 한 과목만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고 커리큘럼, 교재, 강의 내용, PPT, 판서 한 줄까지도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저와 연구원들은 사회문화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다른 과목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온전하게 일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사회탐구 학원의 원장이기도 해요. S땡 학원이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학원일 텐데 대치동, 평촌, 중계 등등의 저희 학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잘하는 것만 하자. 이게 제 신념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살아온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제 신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과목도 사회문화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논술이나 다양한 과목들을 교습하는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더러 가끔 있긴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사탐 하나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달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탐 전문학원의 원장이기도 하고 또 이 사탐 전문학원에서 많은 후배 선후배 강사님들과 함께 강의하는 사회문화 강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아마 저를 만나실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영상 커리큘럼 강좌가 아마 생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더러 홍보물이라던가 또 현장 강의에서 봤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만큼 역시 또한 신뢰를 주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또 대치동 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고 있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현장에서 특히나 대치동 학생들, 평촌 학생들, 목동 학생들 많이 모여서 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현장 강의의 박진감, 실제성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강의를 담고 또 현장 강의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저와 앞에 앉아서 함께 과외를 받는 것처럼
즐겁고 유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개념들을 수업해 나가고 통계 기술도 익혀 나가고 그리고 실전 감각도 익혀 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쭉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뭐 특별히 적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또 메가스터디에서 제일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사회문화 강사이기도 하죠. 사회문화 1위 강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저도 역경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에 처음 입성했을 때는 5위로 시작해서 5명 사회문화 강사 중에서 5번째, 그리고 이듬해에는 4위, 또 이듬해에는 3위, 그리고 이듬해에는 다시 2위, 그리고 이듬해 1위. 이렇게 매년 한 계단씩 올라와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줘왔던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사의 어떤 강사들보다 또 우리 메가스터디 내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경험과 경력과 경륜을 갖췄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강좌를 함께 수강한 수강생들의 성적 향상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저도 놀래고 저희 연구진들도 놀래고 메가스터디의 많은 직원분들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통계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 사실들입니다. 제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될 거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입니다. 1등급 비율이 6월 모의평가에서 작년 2018학년도 수능 대비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불후의 명강 수강생들 중에서 온오프라인 수강생의 29.5%, 35.8% 그리고 결국 수능에는 40.4%가 1등급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S1 학원과 메가스터디 온라인 수강생들의 합산 통계 표본 조사 결과인데요. 사실 1등급 4%만 받는 1등급 아닙니까?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받는 1등급인데 제 수업을 함께했던 제자님들은 100명 중에 40명 넘게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압도적인 결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와 함께 공부하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다른 그 일반 평균, 전국 평균 1등급 비율은 4%보다 10배나 높은, 곧 다시 말하면 저와 함께하면 사회문화 1등급 받을 확률이 10배가 높아진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2019학년도에는 제 목표는 60%입니다. 60%, 50% 넘어 60%. 저와 함께 사회문화 공부하신 친구들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1등급 꼭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미친 듯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뭐 지난 교재 불후의 명강 시리즈가 있었죠. 이 교재들을 이번에 전면 개정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고 또 알짜 내용들만 수록하고 또 연계돼서 출제될 만한 확률이 높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보이고 이런 내용들을 꽉 찬 알찬 교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교재들 중에는 뭐 개념 완성편, 그다음에 도표 통계 특강편, 그리고 적중 예감편, 그리고 십지선다 비밀 특강,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도 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고 강좌와 교재 이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교재에서 장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러면서도 다소 뭐 필기 공간 문제라든가 다소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정을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에서 백미 중에 백미가 또 그 PPT죠. 제 PPT의 내용들은 소위 많이 정평이 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PPT의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전체 판서 내용이 깨끗하게 단계적으로 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PPT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판서를 잘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판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워낙 PPT를 우리 연구진들이 밤새서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판서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동적이고 또 충분히 이미지가 잘 보완이 돼 있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그 흐름이 이 PPT에 완전히 녹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음과 함께 이제 음성이라든가 또 각성 효과도 있죠. 예를 들면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도 뾰로롱 하고 소리가 나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의 오답이 바뀔 때라든가 정답으로 바뀔 때라든가 또 제시문의 밑줄이 그어질 때라든가 중요한 개념이 떠오를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과 맞닿게 또 그리고 제 강의와 강의하는 말과 손짓 발짓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여러 감각을 공감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수업을 아주 수월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거의 뭐 매일 밤을 새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흐름을 캐치를 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미적 감각이나 효과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가를 잘 구성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PPT 자료에 실리는 여러 가지 이 판서 내용도 여러분들 함께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1등급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완수하기 위한 저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개념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제 개념 완성의 증표로서 개념서가 깨끗하게 단권화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념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개념 공부 1회독, 2회독 다 거기다 하고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거 답변 받은 것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또 틀렸던 문제 번호까지 적어놓고 판서 내용 다 깨끗하게 적어놓고 하다 보면 책 한 권이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그게 훈장입니다. 여러분들 1등급 갈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되는 게 이 너덜너덜해진 개념서 단권화예요. 이거 제 교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문제 중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 기출문제 300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출문제 300제라는 것은 이거예요. 1년에 그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가 총 60문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20문제, 9월 모의평가 20문제, 수능 20문제. 그래서 총 60문제고 5개년, 최신 5개년 동안 곱하면 총 300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평가원이 출제해왔던 6월, 9월, 11월 수능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 공부해라 그러면 대개 이제 뭐 기출문제집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그냥 대충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고 틀렸네? 정답이 4번이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기출문제 다 풀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점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내내 제 수업 동안에 불회명강이나 도표통계 특강 등에는 주로 기출문제를 다루고 후반기에는 제가 직접 집필한 예상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앞쪽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기출문제 따로 풀어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따로 풀어볼 필요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 수업 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 개념 완성편이나 도표통계 특강편 등에 이미 이 300문제가 다 거의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빼놓지 않았고요. 그걸 상세하게 해설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PPT로 정오답을 바꿔놓고 제시문이 이랬다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면 어떻게 맞춰낼 것인가까지 연습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출 심화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라는 두 교재가 있죠.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EBS 교재가 연계는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계율이 많이 떨어지고 연계되면 사실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연계교재에 실린 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변형한 문제. 그죠? 어떻게 평가원이 이 문제를 잡아다가 변형을 시켜서 수능에 낼 것인가 그거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보고 평가원의 시각에서 발췌해서 연계할 만한 문제가 무엇인지 초이스를 해내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원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문제를 변형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든가 십지선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EBS 연계교재까지도 제 커리어 안에서 다 소화가 되니까 큰 걱정 없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예측 문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죠. 적중률에 관한 한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18 수능 문제에서도 가장 베스트 문제, 오답률 베스트 문제 한 5개 문제는 거의 제 봉투 모의고사나 최종 분석편이나 십지선다에서 거의 보기의 구성이나 그 문제의 배치까지도 거의 이게 동일한 문제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선생님 쏟아냈어요. 그래서 자평합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측률을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거의 수능에 준하는 수능을 거의 미리 본다라는 생각으로 제 문제들을 후반부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과 통계가 끝나고 나면 예측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가지가 여러분들 1년 동안 해야 될 사회문화 1등급 가는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제 불회명간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제 커리큘럼 이제 뭐 기본, 심화,
파이널. 크게 보면 3등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기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완성편이 되겠죠. 불후의 명강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개념 완성편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가장 여러분들이 제 강의 중에서 선호하고 또 저를 또 뭐 도표통계 특강으로 많이 알려졌죠, 제가. 그런 면에서 이 도표통계 특강에서 MSQ 20와 함께 통계 기술을 습득을 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스피드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번에 2019학년도 수능 대비 차원에서 처음 출시한 강좌인데, 기존에 있던 강좌들을 좀 많이 각색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개념의 이회독 강좌이면서 또 스피드하게 기출문제도 마저 다 풀어보는 그런 형태의 강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속도로 개념 완성과 기출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강좌로 제가 출시할 계획이고, 요거는 6월 모의평가 직전, 요때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참 그 선생님과 거의 선생님의 이름과 함께 가장 동의어로 취급받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찾았던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 이제 여름방학 정도 기점해서 이제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요 더 스피드 강좌까지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면, 요 이후 강좌부터는 순수히 선생님이 직접 집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십지선다 10개의 보기를 가지고 심화 훈련을 하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강좌는 실전 봉투 모의고사 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 봉투 모의고사는 선생님 직접 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퀄리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상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으네요. 자, 먼저 개념 완성은 뭐 간결하고 명료하게 5개념 없이, 그러면서도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배꼽 빠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5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문화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회문화는 결국은 개념 싸움입니다. 도표통계 중요하죠. 난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자신 있어요. 도표통계 특강을 함께 수강하신 분들은 통계 문제는 오히려 쉽게 푼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개념을 그 제시문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너무 OX로 자르지 마라. 너무 단편적인 단어 몇 개 가지고 암기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꼭 5개념이 나와요. 사회학의 많은 개념들은 유연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노미, 이거는 뭐 낙인이 이렇게 뭐 툭 잘라버리고, 이거는 1차 집단, 이건 2차 집단 이렇게 툭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 무식하게 그냥 퍽 잘라가지고 OX 이렇게 해버리면 정작 수능에 가서 유연성이 필요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그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유출하는 거죠.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이야.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상상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5개념은 그렇게 간편하게 공부하려는 여러분들의 욕구와 또 그렇게 간편하게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강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5개념을 양산하는 구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수업은 즐겁게 하면서도 유쾌한 예시도 들고 하면서 그 사회학의 개념과 여러 용어들을 온전하게 유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거는 많지 않아요. 제 수업을 열심히 재밌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표통계 특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표통계 특강에서는 MSQ 20라고 20가지 기술이 있어요. 아마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알겠지만, 기존의 도표통계 강좌들은 대체로 보면은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풀면 돼. 이게 이제 강의의 전부 내용인데, 저는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사회학의 통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접근법 20가지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 MSQ 20 20가지 기술 안에서 거의 수능 문제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나올 출제될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도표 통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증가율, 비율, 그다음에 계층 이동 표분석 문제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미리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제 기출에 적용하는, 그리고 변형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훈련을 도표 통계 특강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제 도표 통계가 또 좀 각별한 이유가 아마도 그 계층 이동 표분석 문제 풀이 방식이 제가 좀 다르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샷 방식으로 이렇게 바둑판 배열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저는 이제 화살표 이동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아마 선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어차피 통계 문제는 오래 고민하고 천천히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상. 20문제를 풀어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30분밖에 없으니까 한 문제당 평균 1분 30초밖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통계 문제는 1분 30초 안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3분, 4분, 5분 막 이렇게 쓰면서 하면 누구나 풀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원리를 동원해서 바로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그리고 기출을 풀던 변형 문제를 풀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통계 문제만큼은 완벽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통계 특강은 약 3월 초순 정도에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출시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더 스피드 강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개념 복습이죠. 말하자면 요 더 스피드 강좌를 개념 수업의 첫 수업으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 수업이 그래도 한 번은 좀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개념 공부를 다시 복습해라 그러면 개념책 열어놓고 술렁술렁 이렇게 보는 게 전부인 분들이 많아요. 그건 개념 복습이 아니죠. 철저하게 개념을 2회독, 3회독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출문제, 기존의 개념 완성편이나 도표통계 특강편에서 미처 못 다뤘던 중요한 기출문제를 여기서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6월 모의평가 전후로 6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출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십지선다 비밀특강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강좌죠. 근데 저는 이거를 섣불리 빨리 예를 들면 2월, 3월 이럴 때 내지 않고 여름방학 때 출시를 해요. 왜냐하면 역시 그래도 개념이 탄탄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돼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좀 단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에서 뭐 1, 2등급 선에 안착이 돼 있다거나 최소한 3등급 선에 상당히 위쪽에 배치돼 있다거나 이런 성적을 얻은 분들이 정말 두세 문제, 한두 문제를 틀려서 만점을 못 받고 1등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이런 걸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 난이도로 그래서 1등급 싸움을 위해서 만든 제 킬러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틀리면서 5개념도 바로 잡고 고난도 문제도 풀어낼 수 있도록 답이 보기가 10개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충분히 출제될 만한 문제 그리고 그 주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보기까지 10개가 있고 그중에 답이 1개일 수도 있고 답이 8개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연습하게 될 겁니다. 이 십지선다 문제 정말 뭐 사회문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도 이 십지선다 문제 10문제 중에 10문제가 나오면 그중에서 정답 한두 개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해요. 근데 너무 어렵기만 해서 정말 수능에 가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치염 말단적인 내용, 수능에 날 것까지도 않은 너무 자잘한 내용을 문제에 섞어가지고 그런 걸로 꼬드겨서 문제 틀리게 만드는 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난도, 고난도 모의고사 이래가지고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들 보면 제가 뭐 그분들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모의고사는 너무 지연 말단적이어서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봤더니 28점이 나왔답니다. 50점 만점에. 그럼 그 아이 잘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9월 모의평가에서 50점 만점을 받은 애가 28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그 문제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내용 문제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라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본인이 수긍을 하고 복습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지연 말단적이고 지저분한 문제, 꼬아서 내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려고 한다면 평가원의 측정 방식과 완전 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원이 정말 어렵게 낸다면 평가원이 낼 법한 문제를 가지고 난도를 높이고 그래서 그런 고난도 문제 틀려봄으로써 참교육을 당한다고 하죠, 흔히.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하는 용도로 십지선다 비밀특강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게 될 강좌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실전 봉투 모의고사 편인데요. 자, 저는 정말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 문제 만들기 시작하면
거의 새벽 1시, 2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문제 만드는데 거의 하루가 다 갈 정도로 투자를 해요.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특히나 도표 통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도 문제를 만들면서도 문제 오류가 없는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대개의 경우 연구원들이 출제를 하거나 출제를 누군가가 대신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보기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제가 다 직접 출제를 하고 출제를 합니다. 타 모의고사와 비교하는 거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의고사는 너무 섣불리 많이 보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모의고사를 이렇게 출시를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 수능에서 뭐가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형태의 변형 예상 문제들이 많이 실리게 되죠. 그래서 평가원과 아주 이 유사한 형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투 모의고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고 난 직후에 아마 봉투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6월, 9월까지 반영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모의고사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에 유행할 문제, 출제될 문제를 적절하게 예상해서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 심화, 파이널, 개념 완성, 도표 통계 특강, 더 스피드, 십지선다,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연간 컬입니다. 자, 저의 강좌를 연간 컬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될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드릴게요. 첫째,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현장 강의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을 딱 이렇게 픽스를 해놓고 그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많은 학생들이 현강에 가면 더 선생님이 강의를 더 열심히 하진 않을까? 현강에 가면 인강에는 주지 않는 자료나 교재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건 사실 별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인강과 현강의 가장 큰 차이는 정해진 시간에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애들과 정해진 시간에 듣지 않아도 뭐 내일 듣지 뭐 내일 모레 듣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그 두 상황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 애들은 어차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이 현장 수업이다 그러면 어쨌든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강의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인터넷 강의는 언제 들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2번, 3번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점을 오히려 단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수요일 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꼭 사회문화 인강 3편을 꼭 들어야지 이렇게 작심을 해놓고는 막상 수요일 날 밤 10시가 되면 피곤한데 내일 들어도 되잖아. 뭐 이따 들어도 되잖아. 뭐 그렇게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이제 완강은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는 신청만 해놓고 교재는 와 있는데 뭐 대단원 1, 2단원 끄적거리다가 뒤쪽에 3, 4, 5단원 페이지 열어보면 시원하게 허전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이에요.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이 사회문화 불후명강 강의를 꾸준히 학습한다. 이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화면에 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일을 하지요. 그죠? 저를 화면으로 소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사회문화 점수 어떻게든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어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의를 할 텐데 화면에 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을 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꼭 수강을 해라. 그리고 매주 3강에서 5강씩.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을 상반기부터 차분하게 따라가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3강 정도씩 업로드가 될 거예요. 현장에서 촬영되는. 그러니까 3강 정도씩 꼬박꼬박 따라오시면 되고 좀 뒤늦게 이 커리큘럼을 좀 뒤늦게 3월에 보시는 분, 5월에 보시는 분, 심지어는 7월 여름방학 앞두고 이 커리큘럼을 보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서둘러야 되겠죠? 사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사탐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탐을 공부하는 양을 늘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늘릴 건 없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3강씩 꼬박꼬박 따라와라. 뒤늦게 참여한 친구들은 5강, 6강씩이라도 들어서 완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념서 단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습은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하세요. 더 많이 할 것도 없어. 나머지 시간은 다 국영수 하세요. 국영수 하시고 사회문화만큼은 윤성훈한테 좀 맡겨주시고 제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50분짜리 정도 되잖아요. 한 강의에. 그럼 3강 정도 꼬박꼬박 들으시고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예를 들면 수요일 날 밤 10시부터 1시까지 사회문화 강좌 3시간을 들었다.
그러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좋겠군요. 그런 날 사회문화 복습을 한번 해보자. 혼자 복습하는 시간 일주일에 딱 2시간. 하루에 2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2시간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쿼리를 시작해서 수능 끝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만 꼬박꼬박 자복습을 하시고 인강으로 올라오는 거 3강씩 꼬박꼬박 수강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 올리시고요. 응? 질문 올리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수업 듣고 저건 잘 모르겠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공부 왜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서 대부분 다 이해됐지만 특히 저 부분은 다시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정중하고 예의 있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와 저희 연구진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제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달고. 그래서 질의응답이 또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해볼 수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오밤중에라도 올리시든 새벽이라도 올리시면 저희가 최대한 단기간 안에 가장 여러분들이 질문 2줄, 3줄 올리면 저희 연구진들과 저는 답변 막 20줄, 30줄로 답변을 합니다. 저희 질의응답 보시면 알겠지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한 오락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쿼리를 함께 하실 분들에게 좀 자신감도 심어드리고 또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믿고 따르면 사회문화 1등급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018학년도에 아까도 뭐 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게 제 일이고 그게 제 성적표 아닙니까? 그죠? 늘 사회문화 한강 촬영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같은 강의를 제게 내려주시옵고 그래서 제가 이 사회문화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도 오개념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 모두 맞춰내고 수능 만점, 내신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와 교재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비록 만나지만 현장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아마 저의 커리큘럼을 온전하게 이수를 하시고 마지막 완강을 하고 수능을 치르고 나면 좋은 성적 받으시고 또 인터넷이든 뭐 실제로 현장에서 볼 수도 있는 일이죠. 꼭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커리큘럼 영상 마치고요. 한 강의마다 여러분과 저의 절실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회문화 1등급 만점 꼭 달성합시다. 수고했습니다.